서서히 드러나는 실체 제3차 종합부동산 대책 나오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월 10일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주말에 하네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 자리에서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 소유자 등 국민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는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에 대한 정책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주저없이 시행할 생각, 한마디로 여러 가지 규제안, 신규 규제안이 마련돼 있고, 시장이 조금 이상한 기류가 보이면은 바로 규제를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특정 지역에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 조달 계획서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자, 조만간 발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 얼마 전에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 출처 이상한 사람 국세청에 통보했고, 이런 내용 이제 언론 통해서 발표해서 투자 심리를 좀 가라앉히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일단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의 효과가 큰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강력하게 시장에 파급 효과가 나오는데, 이게 좀 효과를 더 강력하게 보려면 언론의 적발 사례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은 잠깐 한두 달 바짝 조사하고 발표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는 상시 조사 체제화 한다니까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발표된 내용을 갖고 정부에서 3차 종합부동산 대책에 대한 윤곽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세금 규제하고 대출 규제가 있다는데, 세금 규제적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자, 세금 규제 강화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세금 규제 강화, 양도세하고 종부세, 이 두 가지가 거의 핵심인데요. 자, 여기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고가 1주택에 대한 혜택 축소가 좀 유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주택이 다주택자 전략에서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좀 많이 쏠린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 자, 이 여러 주택 판 다음에 한 개 주택으로 갈아타서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는 거의 규제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수요가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거냐? 기존에 있던 고가 1주택자는 못 건드려요. 그러면은 이 규제 발표 시점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자, 어떤 혜택을 못 받을 거다. 예를 들어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강력하게 규제 들어갔던 것도 적용을 못 받고요. 자, 그동안에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고 그 이하는 면제를 받았는데, 그 부분도 크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마련해서 따로 지금 혜택이 집중된 것을 좀 완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입니다. 어느 지역의 특정 가격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더 강화한다. 지금 2주택자는 10% 가산, 3주택자 이상은 20% 가산인데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게 나오냐? 만약에 주택가격이 내가 매수하고 나서 5억 정도 나왔다. 양도세로 2억 5천 나왔다. 그래도 2억 5천 번다고 하니까 이걸 더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유세 인상안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유세 강화 방안이 작년 9.13 대책에 나왔고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자, 이 보유세 인상안이 조금 흐지부지 됐던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뒤따라오지 않았던 부분인데, 자, 그거와 관련해서 아마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나 아니면은 다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시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가주택만 타겟으로 할 수 있는 세금 관련 강화 규제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장 단기 수요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는 카드는 많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자, 언론에서도 아마 이번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보유세 강화 방안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보수 언론들이 이제 보유세 카드 또 꺼내냐, 자, 그래서 뭐 정부가 양치기 정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하는데, 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유세 카드만 딱 꺼내면 별 효과 없어요. 종합대책이 나오고 그 안에 보유세 인상 카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작년 9.13 대책에 나왔을 때 세율이 한 거의 2배 가까이, 한 80%에서 한 2배 가까이 올랐던 부분 많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율이 많이 올랐는데, 원래는 이 2배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같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일반적으로 서울 고가 아파트가 이제 매매 가격이 한 60% 정도 선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자, 이것을 80에서 90% 선까지 올려야 된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9.13 대책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자, 올 3월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내용에서 그 얘기가 쏙 빠져버렸어요.
그 이후에 주택가격 상승에 빌미를 제공을 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국토부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서 약간 주택가격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면 너무 크게 방심을 해요. 지금 그것을 두 차례 연달아서 하고 있더라. 자, 그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강화 방안은 요즘 이제 부동산 관련 뉴스 보면 댓글에서 베스트 댓글에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너무 댓글을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 보유세 강화 방안이 이제 아무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요. 일단 이게 올라가는 타이밍에선 크게 영향을 주진 못해요. 왜냐면은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10% 20%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보유세 1% 올라봤자 크게 영향을 못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유세는 집값이 떨어질 때 더 큰 영향을 주게 돼 있더라. 자, 그래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분명히 강력한 부동산 대책 중 하나지만요. 제가 볼 때는 현재 안에서 한 두세 배 올리는 파격적인 안이 아닌 이상 보유세 강화 카드만 하나 가지고는 부동산 규제를 잡기 힘들다. 결국엔 종합 대책 안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요새 조금 애매한 거 볼게요. 자, 세금 관련 규제는 알겠어요. 대출 규제는 어떤 걸 추가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8.2 부동산 대책, 9.13 대책, 12 대책으로 많이 쏟아져 나온 대출 규제거든요. 자, 8.2 부동산 대책에서 LTV DTI 40% 투기 및 투기 과열지구에 적용이 됐고요. 자, 투기 지역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했고, 투기 지역 담보대출 세대당 한 건으로 제한을 했던 부분입니다. 자,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서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강화했습니다. 2주택자 이상 비거주 목적의 대출 금지했고요. 공시가격 9억 초과하는 주택은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대출을 금지시켰어요. 자, 이것으로 재건축이 타격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루트로 재건축 투자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임대사업자 규제도 강화됐고 전세자금 대출도 강화됐습니다. 자, 이것만으로 부족했다 해서 12 부동산 대책에서 자, 이 임대사업자에 제외되는 주택 매매업자와 법인을 활용한 대출, 부동산 담보 신탁을 활용한 대출까지 다 차단이 됐고요. 자, 이로서는 진짜 안 되겠다. 나 전세 살면서 갭 투자하는 거 차단하기 위해서 시가 9억 초과, 공시지가가 아닙니다. 시가 9억 초과하는 1주택자 전세대출 공적보증 제한까지 포함이 됐어요. 자, 이 공적보증이 제한되면 서울보증보험 남아있잖아요. 거기도 결국에는 같은 흐름으로 갈 거다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강력한 규제인데, 자, 이 12부동산 대책 나올 때 이거 두 개 말고 그런 식으로 크게 종합대책이라 보기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참신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은 못 미쳤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대출 관련 규제에서 또 나올 게 있을까? 굳이 내놓는다고 찾아보면은요, 일단은 후순위 대출 차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순위 전세 끼고 후순위 대출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이제 이금융권 중심으로 차단하는 방식이 아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전세 가격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도 약간 오른 정도거든요. 매매 가격은 수직적으로 올라가니까 갭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자, 아무래도 이제 세입자를 이제 융자 낀 상태에서 세입자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세입자를 구한 상태에서 신용대출과 후순위 대출 땡겨서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DSR 기준 강화예요. 자, 지금 보면은 신용대출을 이제 많이 땡기면서 부동산 시장에 그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강화하더라. 솔직히 이 DSR 나왔을 때, 자, 부동산 관련된 다 폭락한다 얘기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적용 기준이 너무 약했어요. 자, 은행 자율권에 맡겨놓으니까 솔직히 이 DSR에 걸려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대출 못 받아서 주택 못 샀다는 사람 여러분들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마 대책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 금지까지 한 3가지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금 관련 규제, 대출 관련 규제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은 지금 이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은 국감에서 시장이 과열되면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는데 이때가 10월이었어요. 자, 10월이었으면 이미 강남의 고가 아파트가 전 고점인 9.13 대책 이전에 전 고점을 이제 회복하고 더 뚫고 올라갔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도 시장 과열이라고 판단을 안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국토부는 항상 어느 국지적인 강남을 비롯한 강남 4구나 마용성 지역 이렇게 일부 지역의 상승은 전체적인 상승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서울 수도권 전역까지 동시에 올라야 과열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리고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규제 정책은 유지를 하고요. 과열 시 추가 대책을 바로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닌가? 사람들이 댓글이 이게 의지가 있는 건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집값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나 아니면 청와대에서는 전혀 딴소리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고가주택 위주로 상승세가 커졌는데 일단 이 상승세를 한국감정원의 주간가격 동향에서 크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8월하고 9월에 집값이 지속적으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이 0.1% 이하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장에서는 매주 3, 4천만 원씩 오르는데 아이고야, 감정원 통계에서는 되게 적게 잡히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걸 기준으로 살펴보면 시장에 개입할 타이밍이 안 되나 보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토부나 청와대에서 호가도 제대로 조사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립니다. 그래서 항상 국토부가 종합대책이 나올 때는 너무 늦게 시장에 개입을 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수도권 전체가 급등해가지고 언론이 난리가 나고 수도권 지역 전체 사람들이 아파트 살지 못해서 난리 날 때 개입을 하더라. 자, 늘 그래왔던 부분이에요. 8.2 부동산 대책이나 9.13 부동산 대책 집값이 한창 오른 꼭대기에 들어와서 어차피 가격 피로감으로 매수자가 줄어든 타이밍에 자, 이런 대책이 나와서 가격을 떨어뜨리더라. 자, 그래서 이 규제 때문에 집값을 떨어뜨린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격 피로감 그리고 갭비용 상승으로 인한 투자자 감소 요인도 분명히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게다가 금리 인상 부분까지 여러 복합적인 요소가 감안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급등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으려면요. 일단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종합 대책, 시장에서 이 정도 선에서 대책이 나올 거다 예상하면 그거보다 더 강도 높게 다양한 부분에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9.13 대책 보면은 임대사업자 규제부터 시작해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대출 규제까지 종합적으로 막내됐고 여기에 추가로 공급 대책까지 포함이 됐던 부분이죠. 이런 종합 대책이 나와야 과열을 잠재울 수 있다. 자, 그 이후에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수요 감소 정책이 발표돼야 되는 부분 9.13 대책 이후에 지속적으로 3기 신도시 발표가 나면서 아무래도 수요자의 시선을 분산시켰던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책의 후퇴가 없어야 돼요. 자, 9.13 대책에서 보유세 강화한다고 해놓고 6개월 뒤에 집값 좀 조정되니까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취소시켜버리니까 다시 시장이 빠르게 급등해버리니까 이제 와서 이제 다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다음에는 부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